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7세 이정수 씨의 황혼 재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잃고 6년째 홀로 살아가던 정수 씨에게 어느 날 따뜻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최순희 씨였죠.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황혼의 사랑을 키워갔지만 정수 씨의 자녀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순희 씨의 재혼은 사랑과 돈 어느 쪽일까요? 가족의 의미와 신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정수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6년이 흘렀지만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히 방 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 끓인 라면을 식혀가며 먹는 저녁, 다 식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아침이 일상이 되어버린 정수는 고요한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고 이런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이는 일이 정수의 유일한 요리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김치찌개만 끓이지 말고 다른 것도 해봐라며 투덜댔던 아내의 목소리가 가끔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투덜거림마저 그리워지는 정수였습니다. 이런 정수에게 봄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목소리, 조용한 손길, 군더더기 없는 미소를 가진 최순이었습니다. 순이는 동네 상가에 작게 낸 카페 소담의 주인이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다 우연히 마주친 인연은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 함께 밥을 먹는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남편 없이 20년을 살다 보니 내 시간이 생겼거든요. 카페도 그래서 시작한 거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 역시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때 죽음보다 무서웠던 혼자 늙는 삶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순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정수는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설렘, 함께 나누는 식사의 따뜻함, 그리고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풀렸네요. 창문 열어두면 봄 냄새가 들어와요. 순이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랑 같은 시간을 나눈다는 게 참 낯설고 고맙네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기보다 서로의 노후를 함께하자는 동반의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순이의 말에 정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박수까지는 아니어도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정수 씨, 좋은 분 만났네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몇몇 지인들은 외롭지 않게 지내는 게 최고지라며 응원했습니다.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는 두 사람을 본 상인들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자녀들, 이민중과 이소영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으며 의사인 민주는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다라며 전화도 받지 않았고 교사인 소영은 냉소적인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아버지, 순이 씨 돈 있는 거 아세요? 카페도 있고 건물도 있다던데요? 제가 알아봤는데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꽤 있다고 하던데요. 순이 씨를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람 속은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세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도 한술 더 떴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아요. 60대 남성들이 재혼하면서 재산을 다 날리는 경우 말입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설명할수록 더 의심을 살 뿐이라는 걸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촐한 혼인신고만으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정수는 순이가 만든 된장찌개가 정수 아내의 것과는 다른 맛이었지만 나름의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 후 함께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라면 나는 지금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족이 생긴 기분입니다. 정수의 말에 순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소영은 처음엔 냉소로 일관하더니 점점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이 함께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순이 씨, 혹시 유 원장은 정리하셨습니까? 민준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 정리는 누가 맡고 있죠? 혹시 공증받은 서류 같은 것도 있나요? 소영이 덧붙였습니다. 혹시 혼인신고는 왜 그렇게 서둘렀던 거죠? 좀 더 천천히 하셔도 됐을 텐데요. 민준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이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혼자가 아닌 삶을 살고 싶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소영은 말끝을 흐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유산 같은 건 따로 정리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희는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자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순이의 대답에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소영은 정수에게 따로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호적에서 파달라고 법적 절차 밟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받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아? 순이가 뭘 훔쳤니? 뭘 잘못했니?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왜 저 여자만 좋게 보세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다정하지도 않으셨으면서요. 민준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기에도 너무 이상해요. 정수는 자식들과의 통화를 끝낸 후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60년을 살며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가장 큰 배신감이었습니다. 순이는 정수를 향해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별일 아닙니다. 정수는 말끝을 흐리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웃음 뒤에는 자식들에게서 받은 말할 수 없는 상처가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민준이가 호적에서 이름을 뺐다고요? 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눈에는 놀람보다는 계산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도 이미 절차 밟았대요. 더 말릴 수도 없더군요. 순이는 말없이 수저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상 위엔 미역국과 두부조림,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정수만 혼자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순이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순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깊게 박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겠어요. 이건 내가 애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순이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만 떨어져 나가면 이 집 전체가 내 것이 될 텐데.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내심으로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보, 사실 제가 어제 민준 씨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너무 상처받는 말들을 제가 아버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카페 매출까지 캐묻던데요. 마치 제가 빚을 지고 있어서 아버님께 기댄다는 식으로 순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자식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소영 씨도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순이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순이가 직접 작성한 가짜 문자였습니다. 순이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버지 곁에서 떨어져 주세요.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어머니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수는 그 문자를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순이는 정수의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절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맞을까요? 아이들과 아버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잘못한 건 내 자식들입니다. 당신이 왜 떠나야 해요? 정수는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민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이민준이 냉랭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말 좀 하자. 그리고 순이 씨한테 문자 보낸 거 무슨 짓이냐? 정수의 목소리는 이미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문자요? 저 그런 문자 보낸 적 없는데요? 거짓말 마. 순이 씨가 직접 보여줬어. 소영이까지 합세해서 순이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정말 오해입니다. 저희가 그런 문자를. 오해가 아니야. 너희들이 순이를 못 본다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어딨어. 민주는 억울했지만 아버지의 흥분한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무엇을 꾸몄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이미 순이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한편 순이는 소영에게도 비슷한 수를 썼습니다. 정수가 외출한 사이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 씨,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아버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아이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어제는 술까지 드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시더라고요. 소영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신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자신들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다는 것도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한 번 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자신의 행복도 인정해주지 않으니 차라리 유산 정리를 다시 해야겠다고요. 원래는 아이들에게 다 남겨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말리긴 했지만 아버님 마음이 너무 상하신 것 같아요. 호적에서 이름까지 빼시니까 아버님도 상처가 크셨던 것 같아요. 소영은 전화를 끊고 민준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유산 정리를 다시 하시려고 한다는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순이 씨가 방금 전화해서 아버지가 술까지 드시면서 유산도 다시 정리하신다고 그러던데요. 민준과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원래는 순이를 견제하려고 호적에서 이름을 뺀 것이었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민준과 소영을 완전히 버리려고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녀 이름이 모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호적에서 이름을 지웠다는 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었음을 정수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정수는 귀가해서 등본을 순이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순이 씨와 재혼한 것이 그렇게도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죠. 당신이 상처받게 만든 건 내 탓입니다. 정수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우리가 계속 함께 사는 게 맞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부부잖아요. 하지만 가족이 화목해야 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아버님과 아이들 사이만 더 멀어질 것 같아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이런 순이를 바라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이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 상황 내가 바로잡을 거예요. 그리고 유산 정리도 다시 할 거예요. 당신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도록요. 순이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정수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져 있었고 곧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홀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외로운 늙은이 하나 구슬리는 게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정수가 완전히 자식들과 등지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넘겨주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수와 민준 사이의 갈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인 벽은 높아만 갔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민준이 아버지 앞에 서서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정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반대하는지는 알겠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어. 순이와 함께 살 거야. 아버지가 행복하신 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요? 순이 씨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건 거의 없잖아요. 알아야 할 게 뭐가 더 있어? 순이는 나를 잘 챙겨주고 나도 순이를 좋아해. 그걸로 충분해. 민주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특히 재산이 많은 분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은. 재산?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순이가 내 돈 때문에 온 줄 알고 있구나? 너희가 순이를 보는 시선이 다 그렇잖아.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자기 돈도 있어. 카페도 있고 집도 있어. 굳이 내 돈을 노릴 이유가 없다고. 민주는 아버지의 분노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아버지 중 가장 격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희는 그냥 걱정이 되어서. 걱정? 내가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수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60년을 넘게 살아온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 이때 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정수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 순이 씨. 미안해요. 민준이하고 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순이는 민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버님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건강이 좋지 않다고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나이가 있다 보니. 아버지,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으세요? 민준이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순이가 너무 걱정을 해서 그런 거야. 정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의사시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아버님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거든요. 민준은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정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너는 의사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아들로서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순이를 의심하려고 핑계를 대는 거잖아. 민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로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됐어. 이제 그만 가. 정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순이를 괴롭히지도 마.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와 이렇게까지 싸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민준이 떠난 후에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요, 정수 씨. 쟤 때문에 아들과 싸우게 됐네요. 아니에요. 민준이가 잘못한 거예요. 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애가 왜 저렇게 된 건지. 순이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정수와 민준의 관계가 더욱 멀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소영까지 떨어뜨린다면 정수는 완전히 고립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민준과 아버지가 크게 싸웠다는 소식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상처받았다고? 나는 어떡하고? 정수가 반문했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실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도 이해해 주세요. 정수는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까지 오빠처럼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로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걱정이면 내 편에 서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한 사람을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소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순이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시간? 내가 몇 살인데 시간을 더 달라고 해? 정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순이와 함께 살 거야. 소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너도 오빠처럼 호적에서 빠질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순이를 인정해.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를 완전히 인정할 수도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순이는 이런 소영의 모습을 지켜보며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영은 민준보다 마음이 약했습니다. 적절히 접근한다면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영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한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소영 씨, 저는 정말로 아버님을 사랑해요. 순이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오래 살아서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소영은 순이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 카페도 있고 집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아버님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순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도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 텐데 그때 아버님이 혼자 남게 되면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저는 그런 아버님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소영은 순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는 서두르지 않아요.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소영은 순이의 이런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순이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았고 자신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순이 씨와 이야기해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분 같아. 뭐?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 정말 외로우셨던 것 같아. 그리고 순이 씨도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같고, 민주는 동생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소영아, 너까지 속으면 어떻게 해? 속는 게 아니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해.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잖아. 민주는 답답했습니다. 이제 소영까지 순이 편에 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소영, 그리고 순이 민주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어느 순간부터 식탁에서 말이 줄어든 자신을 느꼈습니다. 순이가 차려준 아침 밥상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이 멈춰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고요한 식사는 말보다 무거운 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음식이 잘 안 넘어가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순이의 웃음엔 힘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울수록 말은 자꾸 목구멍을 피해갔습니다. 민준과 소영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처음엔 자식들의 냉정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식들의 냉정함에 스스로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순이는 정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완전히 자식들과 등을 돌린 지금 정수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혹시 통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거 저한테 맡겨두시는 게 어떨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제가 빨리 처리할 수 있잖아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것까지 당신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과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라도 도와드려야죠.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의 카페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정수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순이를 조용히 불러내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말은 바로 하죠. 우리 아버지 재산건으로 이야기하러 왔어요. 순이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요, 아버지가 늙고 약해지신 걸 보고 누군가가 그 틈을 파고들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 지금 이건 너무 빠르다고요. 순이는 조용히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100일 만에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외로워하죠. 소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순이 씨는 정말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순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소영 씨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만약 정말 사랑한다면 아버지 재산에는 손대지 마세요. 유산 상속도 포기하시고요. 순이는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쨌든 법적 절차로도 이제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이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순이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커피잔을 닦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꺾여 있었지만 자존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말에서 위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정수에게 소영이 카페에 왔던 일을 알렸습니다. 물론 대화 내용은 각색해서 말했습니다. 소영 씨가 오늘 카페에 왔었어요. 저한테 아버님께서 병원 가실 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버님이 아프시더라도 저희는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정수는 분노했습니다. 소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버님 곁에 있는 것도 이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대로 있으시면 아버님이 외로우시든 말든 신경도 안 쓸 거라고요. 순이는 완전한 거짓말로 정수가 자식들에게 실망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조용히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떠나면 당신 괜찮으시겠어요? 정수는 갑작스러운 말에 눈을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당신 가족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자식들하고 다시 잘 지내게 된다면 그게 더 나은 일일지도 모르니까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이 앞에 앉았습니다. 순이 씨가 내 옆에 있어줬던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나를 버렸어요. 호적에서 이름도 빼고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정말 남인 거예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피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이의 눈물은 연기였지만 정수에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병원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연락하면 내 얼굴 볼 수 있었겠니? 정수의 말에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에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내가 왜 그런 걸 궁금해해? 이제 남이잖아. 정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야윈 것을 보고 걱정이 됐지만 관계가 너무 틀어져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었고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수는 집에 돌아와 순이에게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순이 씨,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순이는 이때를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정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중요한 서류들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당신 손 좀 잡고 있으면 좋겠어요. 순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말하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건강이 나빠진다면 자신의 계획을 더욱 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심장 기능 저하, 정기 치료 필요, 갑작스런 흉통주의라는 진단 내용을 보며 정수는 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병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순이가 물었을 때도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났어요. 오랜만에 얘기 좀 했죠. 그날 정수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정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드나들고 식사량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직접 묻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순이는 카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쓰러진 정수를 발견했습니다. 현관 앞 구두도 벗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고 정수의 이마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 이정수 씨 괜찮으세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정수는 겨우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순이는 재빠르게 정수의 호주머니를 뒤져 은행 카드들을 자신의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병원비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 될 일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를 마주한 순이는 그제야 정수가 검진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이미 진단받은 지 한 달은 지났습니다. 왜 치료를 미루셨죠? 순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정수는 순이를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또 자식들까지 엮일까봐 그냥 혼자 견디고 싶었어요. 순이는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건 같이 견디는 거예요. 같이 아파야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보,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카드로 결제해 둘게요. 순이는 늦은 밤 정수의 카드로 은행에서 소액을 여러 번 나누어 인출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나중에 설명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문안을 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알렸어요? 정수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내가 날 걱정해 줄 거라 생각 못 했거든. 소영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순희 씨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엄마였으면 벌써 소란났을 텐데 순희 씨는 조용히 병원비부터 내더라고요.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 다행이야. 하지만 민주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송장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부당한 재산 이전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절차 개시였습니다. 민주는 정수의 건강 상태를 빌미로 순이와의 재산 분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퇴원한 정수는 침대에서 요양하며 순이에게 중요한 서류들을 맡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런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둘게요. 정수는 침대에 누운 채 편지를 썼습니다. 흰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로 민준 앞으로 편지를 써서 발송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다.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너의 얼굴을 떠올린다. 내가 왜 이토록 분노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구나.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너희에게 어떤 아버지였는지 그리고 어떤 빈자리를 남겼는지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순이는 너희 엄마를 대신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순이에게 기댄 거다. 외롭고 두려운 나에게 손 내밀어준 사람이었으니까. 이젠 나도 곧 회복되겠지만 그 이후에 살면서 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아버지로서 이 편지로 마지막 도리를 하고 싶었다. 이정수 씀. 편지를 보낸 지 며칠 후 민준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지가 아니라 성년 의견인 신청서였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으로 보호자를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몸은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순이는 하루 3번 약을 챙기고 끼니마다 영양을 따지며 말없이 수발하고 정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정수 씨, 오늘은 미음 대신 고운 죽 끓였어요. 천천히 드세요. 정수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날 챙기지 않아도 되는데 미안하네요. 순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건강이 악화된 지금이야말로 정수의 재산을 완전히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순이는 정수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미 몇 개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의 명의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보, 혹시 부동산 관련 서류도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제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주면 고맙죠. 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버거워요. 순이는 정수가 완전히 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의 집 명의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소영은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순이가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솔직히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받아들인다는 게 그냥 상상이 안 돼요. 순이는 소영의 말을 막지 않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소영을 어떻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는 늘 지켜야 할 존재였거든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마를 2번 잃는 기분이었어요. 순이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누군가를 떠나보낸 적 있으니까요. 사실 순이의 전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이가 남편의 약에 독을 조금씩 섞어서 서서히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이는 복수를 계획했고 몇 달에 걸쳐 남편을 병들게 만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신부전이라고 진단했지만 순이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을 아무도 곁에 들이지 못했어요. 정수 씨와 처음 만났을 때도 사실은 무서웠어요. 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게 겁나더라고요. 순이는 완벽한 연기로 소영을 속였습니다. 사실 순이는 정수를 만나기 전에도 몇 명의 노인들과 만나며 노인들의 재산을 노렸었습니다. 정수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피했습니다. 둘 사이엔 길고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소영은 처음으로 순이의 진심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소영 씨,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순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 씨가 아버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요.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오빠가 그런 생각을?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을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거래요. 소영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취급하려는 오빠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건강을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자식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에게 보냈던 편지가 되돌아왔습니다. 수치인 거부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바라보며 정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은 편지는 마음도 닫았다는 뜻일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닫지 않기로 했어요. 그 아이들이 나를 닫더라도 나는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순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나온다면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재산을 제 명의로도 좀 옮겨놓으면 어떨까요? 나중에 민준 씨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를 대비해서요.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하지만 지금 민준 씨가 성년후견인 신청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만약 그게 받아들여지면 아버님의 모든 재산이 동결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생활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고요. 정수는 고민 끝에 결국 순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럼 반 정도만 당신 명의로 해놓을까요? 순이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정수가 자발적으로 재산 이전에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래간만에 거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어느 가족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화면 속엔 손을 꼭 잡은 노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정수 곁에 앉았습니다. 저렇게 나이 들고 싶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순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삶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자신 옆에 앉아 있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정수의 어깨에 기대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정수의 재산 절반 정도는 자신의 명의로 옮겨 놓았습니다. 남은 것은 집과 몇 개의 계좌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두 손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시기 좋은 죽 좀 샀어요. 엄마 생전에 드시던 레시피 기억나서 그 집에서 주문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소영은 정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직 민준 오빠는 안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 편에 있고 싶어요.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저도 조금씩 이해해 보려고요. 순이는 이런 소영의 변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편에 서게 되면 민준을 고립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소영 씨,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저도 처음엔 많이 무서웠어요. 아버님, 가족분들이 저를 받아들여 주실지 순이가 감동받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오빠한테도 계속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순이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정수의 건강이 더 악화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순이에게는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정수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가 잃었다고 믿었던 것들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정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곧 이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고 정수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소영이 정수의 손을 잡고 간 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끝내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제는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이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수가 잠든 사이 정수의 통장을 하나씩 정리해서 자신의 명의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미 정수 재산의 70% 이상이 순이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집 명의도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어떨까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집을 지킬 수 있잖아요. 순이가 아침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민준 씨가 언제 또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갑작스레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후견인 재산보호 청구라는 이름으로 정수와 순이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치매 증세가 있는 아버지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수는 멍하니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정수는 힘없이 중얼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이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수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정수 씨, 제가 같이 갈게요. 이젠 도망치지 말고 분명히 말해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요. 순이는 속으로 이 재판이 끝나면 정수와 민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자신의 계획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였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순이는 정수에게 민준 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아버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모든 행위 능력을 박탈하겠다고 거짓말로 계속 정수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정수는 분노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하고 있단 말인가? 그뿐만 아니라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저와 결혼한 것도 정신 이상 때문이라고 주장할 거래요. 이렇게 순이의 거짓말에 정수는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서울가정법원 308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민준의 변호사는 앞줄에 앉아 있었고 뒤편에 정수와 순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수척해진 아버지를 법정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어머니라는 분이 접근한 이후 아버지는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전 재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는 생각보다 미약했습니다. 정수의 재산 이동 내역과 결혼 경위에 대한 추정만 있을 뿐 명확한 사기나 강요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의 시선이 정수를 향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올해 68입니다. 퇴직한 공무원으로 지난 40년을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저 스스로를 돌보는 데에도 서툴렀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순이는 제 재산을 탐한 게 아닙니다. 제 삶을 함께 나누고자 했고
저는 그걸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민주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저희와는 상의도 없으셨잖아요. 호적도 재산도 모든 걸 혼자서 정하셨잖아요. 민주나 정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길 바랐다. 그게 자랑이었어. 하지만 지금 넌 아버지의 의사조차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세요? 이용?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누가 내 곁에서 밤새 간병을 했고, 누가 내 약을 챙기고, 누가 내 말동무가 되어줬단 말이냐? 너냐? 소영이냐? 정적이 흐른 법정 안에서 순이가 조용히 일어나 정수 곁에 섰습니다. 순이는 민준을 바라보며 저는 당신 어머니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려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었고 그 사람이 정수 씨였어요. 순이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떨며 계속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저를 돈만 노리는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정수 씨를 만나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민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순이가 하는 말에 잠시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고 있는 겁니까? 민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당황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그건 정수 씨가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만약 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누구든 믿겠네요. 민준이 비꼬았습니다. 판사가 개입했습니다. 현재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한 사기나 강요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피신청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신청인의 재산 관리 능력에도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뒤 재판 결과는 기각되었습니다. 정수는 정상적 사고 판단을 지닌 성인으로 판결됐고 민준의 청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정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겨서 기쁜 게 아니라 이기고 나니 더 쓸쓸하구나. 순이는 내심 기뻤지만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 씨,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아이들과는.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는 정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내 곁에 있어줘요. 무너진 관계는 무너진 대로 두고 우리 둘만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그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수는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수와 자식들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으니 정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정수의 집과 마지막 몇 개의 계좌뿐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손에 넣으면 정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순이는 정수의 팔짱을 끼고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붉은 낙엽을 흩날리던 오후, 정수는 근처 전통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놓인 묵은지, 항아리 뚜껑을 열자 짙은 발효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정수는 한 손으로 항아리를 가만히 눌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면 오늘 반찬은 되겠네. 순이는 집에서 정수를 기다리며 마지막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오늘 식사가 끝나면
정수에게 수면제를 섞은 차를 대접할 예정이었습니다. 정수가 잠든 사이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정수의 재산 대부분을 자신의 명의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이제 정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정수가 돌아온 집안은 소소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순이가 국을 끓이고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4사람분의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몇 년 만에 우리 집 밥상이 넷이 되는 거예요? 정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웃으며 국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준비는 다 됐어요. 순이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정수와 정수의 자식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정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자신의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민준과 소영을 불러서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한 후 자신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정수가 사고로 죽었을 때 의심받지 않기 위한 알리바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민준이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순이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은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순이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과 소영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굳은 얼굴로 인사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소영은 작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밥 냄새가 아주 구수하네요. 민준은 들어서자마자 순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사립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이의 전 남편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그 전에도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과 만났다가 남성들이 모두 사고나 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묵은지찜, 황태국, 멸치볶음, 나물무침 평범하지만 정성 가득한 찬들이 놓였습니다. 순이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국을 한 숟갈 뜨고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고 얼굴은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이 국물 맛은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가 좋아하던 황태를 그대로 따라해봤다. 순이가 그 조리법까지 하나하나 메모해가며 배웠지. 정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순이는 완벽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두려웠어요. 사별한 부인의 그늘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정수 씨가 민준 씨의 어머니를 잊지 않겠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기억조차 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은 더 이상 수저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이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립탐정이 전해준 정보 때문에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순이 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다른 분과도 결혼하신 적이 있나요? 순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답했습니다. 네, 한 번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사고였나요? 민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순이 씨 과거 이야기를 왜 그렇게 캐묻니? 아버지, 중요한 일입니다.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순이는 민준이 자신을 조사했다는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를 조사까지 했나요? 소영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항상 아버지를 잃을까 두려워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낸 후 아버지마저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것 같았던 거죠. 정수는 민준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날 지키고 싶었던 건 알겠다. 하지만 보호는 소유가 아니란다.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사립탐정의 보고서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순이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이런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기에는 너무 잔혹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족의 화해를 위한 시간으로 두고 나중에 따로 아버지와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순이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연출 중 하나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가짜 유언장과 등기부 등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제 유언장입니다. 이 집도 카페도 가진 것 모두 정수 씨에게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민준과 소영은 놀란 듯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눌 겁니다. 이젠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이는 이미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겨 놓았고 정수가 죽으면 그 유언장도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출로 자신이 욕심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순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순이는 시계를 힐끔 보았습니다. 이제 곧 자식들이 돌아가면 정수에게 차를 대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차에는 강력한 수면제가 들어 있었고 정수가 잠들면 가스 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쉽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민준이 여기 있으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내일 일찍 출근하셔야 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내일은 휴가를 냈거든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민준은 순이를 감시하기 위해 일부러 여기 머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립탐정의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이는 계획이 틀어진 것에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불 준비해 드릴게요. 해질녘 식탁 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오해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그만큼 천천히 풀어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변명도 의심도 없이 오직 음식의 향기와 말없는 미소만이 식탁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랑이란 건 결국 나눌수록 커지는 거였구나.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사립탐정의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걸 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이 씨의 전 남편들 모두 의문의 죽음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순이 씨가 거액의 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이의 첫 번째 남편은 급성 신부전으로, 두 번째는 가스 중독으로, 세 번째는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도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끈질기시네요. 순이 씨, 소영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뭐 어쩔 건가요? 순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정수 씨 재산은 거의 다 제 명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날 예정이었는데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 씨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외로운 노인들이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올 줄은 몰랐죠. 정수 씨가 제일 큰 성과였어요. 민준이 재빨리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는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시간 후 순이는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수사 결과 순이의 이전 남편들 모두 순이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수는 깊은 충격에 빠졌지만 민준과 소영이 곁에 있어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지켜줬구나. 정수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몇 달 후 정수는 건강을 회복하고 자식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정수는 다시는 쉽게 누군가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가족의 사랑만은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밖에는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고 정수의 집은 그날 이후로 진짜 가족의 온도로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정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의 외로움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인연과 행복 추구를 단순히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걱정과 우려도 이해할 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되 구속하지는 않는 관계여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